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느 정도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느 정도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네. 예전 영상에서 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전혀 아닙니다.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중대한 성범죄에서는 합의 여부가 실형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높아지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네, 이것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면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피해 부위가 민감할수록 피해가 크다고 간주되어 합의금이 상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이라면 더 높은 금액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무원이나 교사, 의료인 같은 직업군에 속한 가해자는 직업 유지를 위해 더 높은 합의금을 제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성범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유형별로 합의금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부분은 의뢰인분들도 저희에게 엄청 물어보시는데요. 합의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강간 사건은 약 3천만 원 정도에서 5천만 원, 통신매체 음란죄는 약 100만 원, 불법 촬영료는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사건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요구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강간 사건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 제가 찍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표현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민형사상 추가 문제 제기 금지라는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작성 전에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인데요. 공탁된 금액은 재판에서 양형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형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탁보다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꼭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한할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네, 합의금을 제한할 때는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의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는 몇 가지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회복하려는 가해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보이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자 요구 금액과 가해자가 제한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가 나중에 이행하지 못하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성의를 다해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을 치유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합의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형사 공탁 같은 대안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합의금을 책정해야 하는지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을 보시고 합의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